네, 오늘장 선전략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양시장 극명히 다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가 2070포인트 선에서 답보상태를 시현한 반면에 코스닥은 연일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인베스트의 김형철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실적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수급 공백으로 인해서 코스피가 2070포인트에 갇혀 있습니다. 예, 반면에 코스닥 쪽으로 더 매기가 예. 집중되면서 780포인트대까지 뚫어냈는데요. 이런 시장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은 뭐 지속적으로 머니투데이 방송 나올 때부터 이제 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밸류에이션 매력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해외 증시에 대한 모멘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빠르게 좀 반영을 하는 시장이 코스닥이다라고 뭐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에 조금 더 포커싱해서 이제 투자 전략을 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닥이 상당히 지금 뭐 강한 흐름이지만 이러한 흐름들을 꺾을 만한 요소들이 아직까지는 많지 않다. 이 부분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렇게 코스닥이 강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뭐 움직이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나 이제 넘치는 유동성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거래를 해오신 분들 뭐 이 앞전부터 이제 뭐 지속적으로 코스닥이나 아니면 거래소 이제 뭐 거래를 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래 대금 자체가 코스닥 중에 확실히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여기에 이제 성장의 키워드를 가진 기업들이 상당히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기관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이제 코스닥 쪽에 집중해서 뭐 매수를 해 오는 그런 상황이고 거래소보다 훨씬 더 거래대금, 그러니까 뭐 매수 집중 여력이 높은 시장이 이제 코스닥 쪽으로 이제 매기가 쏠리는 그런 요인들을 좀 만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뭐냐면은 성장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대형주보다는 그 중소형주 쪽에 더 부각이 되면서 그런 관련된 업종 위주로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개인적으로 이러한 코스닥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뭐 시장에서는 일각에서는 뭐 비싸다 또는 밸류에이션이 뭐 부담스럽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2000년 이전에 그 코스닥 버블을 경험하신 분들과 그다음에 경험하지 못한 그 이제 양 세대 간의 이제 약간 격차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경험했던 사람도 결국에는 그 버블이 꺼지고 나서의 폐해를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투자를 뭐 진행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코스닥 강세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 월봉상으로는 지금 7개월 연속 양봉을 뽑아내고 있는데 이게 거의 2000년대 이후에 거의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올라오는 그런 시장 자체를 비싸다, 부담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대형주 위주로 포커싱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상승장에서 거의 수익을 못 내셨을 거다라고 이제 뭐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트렌드가 변화됐다라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하고 나스닥이나 금리의 기조 이 두 가지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코스닥은 지속적으로 좀 강세 움직임들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니까 뭐 나스닥 같은 경우가 꺾이기 전까지도 코스닥은 나스닥을 따라가는 흐름들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리고 금리 자체가 이제 금리 인상 쪽으로 이제 뭐 미국 금리 인상보다는 국내 금리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시점에서 유동성들, 그러니까 코스닥으로 들어가는 자금들이 주식보다는 은행 금리를 넣는 것도 괜찮다라는 이런 인식이 생기기 전까지는 뭐 코스닥이나 아니면 중소형주들의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서 유동성이 뒷받침이 확실하게 되어주면서 코스닥 당분간도 강세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어제 기관이 사들인 종목들을 보니까 제약 바이오, 그리고 미디어, 게임주들이더라고요. 그 안에서도 시장을 이끌 만한 강세 업종이 있겠죠. 네, 일단은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이제 잠시 주춤한 사이에 내가 주도주가 좀 돼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들어오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뭐 일단은 이 앞전에 이제 제약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그 제약 바이오 그리고 화장품에 대해서는 종목을 좀 슬림화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앞전에
때문에 시장 자체, 업종 자체가 정말 강하게 움직일 때는 실적이 안 되는 그리고 모멘텀이 부족한 종목들 같이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여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부 제약주나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고점을 돌파했거나 아니면은 그 부분까지 간 기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 종목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슬림화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차기 내가 이제 주도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도주가 돼야지 하면서 움직이는 업종군 또는 이제 후보군들을 컨텐츠랑 건자재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건자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뭐까지 상당히 이제 강세 움직임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치고 나가기보다는 좀 지금 시장에서 느끼는 부분들은 조금 비싸다, 좀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은 조금 밑에서 성장 모멘텀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계속 이제 빠르게 좀 순환매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뭐 후보군으로 좀 뽑자라고 하면은 지금 반도체 장비까지 조금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 물론 이제 뭐 지난주에도 일부 종목들은 움직임을 좀 보여줬지만 뭐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이 마이크론을 인수한다고 해서 악재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지만 장비주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 반도체 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장비 발주를 뭐 가장 가까운 국내에서 이제 발주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을 좀 반영하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조금 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도 좀 괜찮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코스닥 성장에 대한 키워드가 있는 종목과 없는 종목 이 부분들을 지금 시장에서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투자 지표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코스닥을 주도했던 제약바이오 화장품 업종 중심으로는 그 안에서 너무 고평가되어 있거나 주가가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좀 포트폴리오에서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새로운 주도주를 탐색하는 것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장비주까지 전략을 트레이딩 관점에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환율 시장 움직임도 상당히 심상치가 않아지고 있습니다. 대형주들이 그동안 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한 줄기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로 인해서 수출이 발목을 잡혔던 대형주들 다시 원화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환율이 이미 1,150원을 넘어서면서 이제 1,120원대까지, 1,200원대까지 예. 가능성이 나오고 있네요. 사실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 기조로 조금 움직임들이 확실히 좀 구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실 환율 레벨이 지금까지 올라오기 이전에도 보통 환율이 상승 기조로 올라가면은 대부분 이제 증권사들이나 아니면은 시장 코멘트들이 수출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갖자라는 코멘트들이 뭐 기사화되고 뭐 흔히 말하는 경제 채널이나 증권 방송에서도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시장에서 그쪽으로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크지 않을까 이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미국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뭐 그 기대감 이슈로 달러 강세 때문에 원화 약세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출주 지금 뭐 종목들이 뭐 신저가를 기록을 하거나 거의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관심이 부족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환율이 올라왔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근데 이거는 정말로 단기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전략이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지금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은 이유는 환율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 기업에 대한 역량 자체, 그러니까 해외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 자체에서 뒤처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환율 때문에 실적이 좋겠지 하고선 매수에 들어갈 지금 그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베팅을 못하고 있다라는 요인이 가장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뭐 전반적으로 뭐 업황 부진 그리고 이제 뭐 산업 자체가 경쟁력 부족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실적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는 게 맞지 환율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이번 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 분기에도 이 정도의 환율 레벨이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환율 때문에 가격 경쟁력으로 밀어붙이는 지금 전략 자체가 시장에서 먹히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로 인해서 단기적인 실적 개선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기업들의 시장 경쟁력 자체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소소하게 또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중소형 음식료주들인데요. 또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종목들을 좀 선별해 주시죠. 사실 이제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올 이제 뭐 초부터 이제 뭐 지속적으로 방송을 했지만 두 가지 섹터, 그러니까 음식료랑 건자재 쪽은 계속 뭐 관심을 갖자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사실 음식료에 대해서 뭐 일각에서는 엘니뇨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때도 엘니뇨 때문에 이제 뭐 말씀을 드렸지만 엘니뇨 자체는 지금 뭐 주시장을 판단하기도 어려운데 자연 현상, 엘니뇨에 대해서 뭐 미리 대비를 해서 종목들을 찾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음식료 자체 같은 경우에 지금 강세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는 개별적인 기업 모멘텀 그리고 전체적인 모멘텀들이 뒷받침되고 있는 기업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어제 신고가를 기록한 삼립식품 같은 경우는 해외 성장 스토리, 그러니까 국내 자국 뭐 5천만 인구한테 파는 것보다 중국 쪽으로 진출을 해서 파는 게 훨씬 더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뒷받침된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움직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뚜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여기서 이제 뭐 관심주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제 간편 가정식에 대한 부분들, 이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산주 같은 경우에도 뭐 일부 종목들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뭐 이제 뭐 가격 제한폭까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수산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유가 하락 그리고 이제 뭐 자산주에 대한 부분들, 여기서 이제 플러스로 뭐 시장에서는 엘니뇨라고 이제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엘니뇨라고 이제 코멘트를 하는 그 투자자분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엘니뇨라는 것이 뭐 슈퍼 엘니뇨가 오기 전까지는 뭐 그냥 뭐 일부 이제 뭐 그냥 환경에 대한 변화 정도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지 엘니뇨 때문에 뭐 남해화학이나 아니면은 뭐 효성 오염비 이런 부분들에 관심은 가질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뭐 곡물가가 급격히 상승을 해서 이제 뭐 유통이나 이 그 음식료주들이 조정을 받는다, 이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뭐 너무 앞서 나가서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뭐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 그 중에서도 뭐 탑픽은 뭐 지속적으로 여기서 이제 뭐 관심 종목으로도 말씀을 드렸던 삼립식품을 좀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곡물 가격 하락 안정화에 수를 입었던 음식료주들, 만약에 날씨가 변하면서 곡물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된다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영향은 있겠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그 영향이 미미하고 개별 종목, 이주 종목으로 움직인다라는 소식까지, 그 안에서도 유망주로는 삼립식품을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제 시장의 전체적인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죠. 코스닥으로 완전하게 매기가 쏠려 있는 상황인데요. 그 안에서도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유망주로는 어떤 걸 꼽으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코스닥에 대해서 조금만 더 코멘트를 드리면은 네. 지금 뭐 7개월 연속 양봉을 뭐 뽑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장을 그 누구도 그러니까 지금 흔히 증권사에서 용대리라고 뭐 지난 뭐 앞전에 한번 코멘트를 드렸지만 그 용감한 대리들도 경험해보지 못한 뭐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리차라고 하면은 한 4년, 5년 정도 뭐 증권사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2000년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그 코스닥 시장의 강세 흐름들을 뭐 경험을 해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닥 시장이 계속 올라올 때마다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미국 쪽 그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 그리고 나스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기 전까지는 상대적으로 시장의 관심은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에 지속적으로 뭐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 키워드는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뭐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종목은 서울옥션이라는 기업인데요. 서울옥션이라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국내 이제 미술 시장 점유율 1위를 가지고 있고, 미술 쪽에 이제 경매 시장 점유율 1위를 가지고 있고 뭐 6월달 이후부터 투신해서 뭐 1거래일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서울옥션 참고해서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즈인베스트의 김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